데미안의 한 문장을 완전히 이해한 게 헤르만 헤세가 뭐라 그러냐면 내 안에서 솟아나오려는 그것을 살아보려 했다. 근데 그게 왜 그토록 어려웠을까? 기준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대표적인 기준으로 나를 잡게 만드는 게 아무리 명문대학을 다닌다 해도 나는 취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어떤 기준 틀에 갇히냐면 나는 첫 해에 취업한 첫 해에는 내 연봉은 4천, 5천, 6천, 7천일 거야. 정확합니다. 맞아요. 이 이상을 절대 그 어떤 장학생도 넘어서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림 맞추기 퍼즐 있죠. 어떤 모양이 정해져 있고 여기에 맞는 거를 맞춰서 우리가 끼워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틀에 맞추세요. 시험 문제가 서술형, 논술형이 생겼다 해도 시험 문제라는 거는 여러분이 교과목으로 공부를 한 다음에 이 문제에 맞는 답을 맞추시오. 뭔가 맞춰가는 거예요. 퍼즐형으로 우리는 그래서 그런 초중고 대학교 교육을 받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틀이 있으면 뭔가 편안하고 틀에 자꾸 뭘 맞추려 해야 돼요. 근데 제 인생으로 보면 많은 분들이 고명환은 초중고 다닐 때 글 좀 썼을 거야. 일기 숙제도 안 해갔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동기들 중에 제일 기록 세운 게 뭐냐면 미팅을 가장 많이 한 학생. 제가 개그맨으로 된 거 보면 이제 어릴 때도 남들보다는 말을 잘했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명환이 너는 미팅 회비 면제해줄게. 분위기 미팅족들이 저를 섭외하려고. 그 얘기 뭐냐면 저는 공부 안 했습니다, 저도. 글을 제가 썼겠냐고요. 오로지 그냥 문학의 밤, 뭐 고등학교 축제, 중학교 축제 제가 다 기획하고 사회 보고. 근데 제가 작가가 됐다는 건 여러분. 저는요, 다음 생애에서도 제가 작가가 될 거라는 거는 정말 요만큼도 생각 못 했거든요. 근데 제가 남산도서관 85번 자리가 있어요. 제 거의 지정석 같은 데인데 거기에서 책을 읽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자기계발서 이 정도면 나도 쓸 수 있겠는데? 라고 내가 책을 읽다가 툭 내뱉습니다. 여러분 문득 툭 나오는 이게 그 데미안의 내 안에서 솟아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처음에는 근데 내가 뭘 책을 써? 책 쓰는 게 뭐 아무나 쓰는 거야? 이랬는데 나도 몰랐던 내 안에 뭔가를 깨어낼 수 있었던 저의 이유는 제가 그전에 무라카미 하루키의 에세이를 읽었던 거예요. 무라카미 하루키가 소설가가 된 게 그 무라카미 하루키는 원래 재즈바를 운영하는 사장이었고 부업으로 영국, 미국 소설을 일본어로 번역하는. 근데 이 무라카미 하루키가 여러분 진구구장이라는 야구장에서 무슨 발렌타인인가 하는 외국인 타자가 2루타를 깡 친 순간에 야구 보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면서 나 소설을 쓸 수 있겠는데 이랬대요. 그리고 그날 밤에 원고지 사고 볼펜 사가지고 바람의 노래를 들으라부터 그 3부작을 몇 개월 만에 다 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그래 나도 소설 쓸 수 있겠는데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책을 쓰자 해서 나온 책이 책 읽고 매출의 신이 되다 저의 자기계발서 첫 번째 자기계발서예요. 네, 그리고 제가 그 작년에 고증 잡혔다가 8월 26일에 출간됐거든요. 10만 부가 팔렸어요. 많이 팔렸구나. 1680원이거든요. 한 권 여러분이 사주시면. 그래도 곱하기 10만 해봐요. 1억 6,800만 원입니다. 와. 그러면 저는 50대 중반이잖아요. 제가 돈 자랑이 아니라 제가 강연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처음에 얘기한 어떤 사람들은 월 2, 300만을 바라고 근데 나는 왜 통장에 5천, 6천만 원이 월에 들어왔고 같은 50대 중반인데 뭐의 차일까? 내 언어의 한계가 내 세계의 한계다 라고 오스트리아 출신의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철학자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독서를 통해서 내가 어떤 새로운 언어를 알게 되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확장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진짜 믿는 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책에 워낙 낙서를 하면서 책을 읽어요. 뭔가 아이디어 떠오르면 저는 바로 적어야 돼. 그러니까 대여를 못 하죠. 낙서를 해야 되니까. 저는 책을 사서 집에다가 계속 이제 쌓아두게 되죠. 우리 집에 책이 쌓이는 거랑 제가 20년 동안 종합소득세를 낸 거랑 그래프가 정확하게 비례합니다. 물론 중간에 약간 이런 건 있지만 계속 우상향했고요. 54년 만에 올해 종합소득세를 가장 많이 냈어요. 와. 나는 책을 읽을수록 내 수입이 늘어나고 있는 게 이제 20년을 겪으니까 믿어졌고 여러분.
지금 책 읽는 게 더 재미있으니까 60, 70, 80, 90에 내가 안 죽고 100살까지 일한다면 엄청난,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파생의 일들이 생길 거라는 게 전 너무 보입니다. 이상 작가님이 날개라는 소설을 보면 첫 문장이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를 아시오. 그러니까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천재로 태어났는데 우리 스스로 기준을 만들어서 나를 작게 만들면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박제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여러분, 니체를 망치를 든 철학자 이렇게 말해요. 니체가 뭘 깨주겠다고 했냐면 그 우리가 알게 모르게 생겨버린 기준들 있죠. 이거 깨주겠다는 거예요. 남들이 말해놓은, 정해놓은 그 기준들을 독서를 통해서 반드시 의심하고 질문해서 깨라. 그러면 그렇게만 해도 네 안에 있는 천재가 저절로 깨어난다. 그거에 이어서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외화를 벌려고 해보셨나요? 우리는 왜 원화만 벌려고 했을까? 아예 생각 안 해본 세상이잖아요. 그죠? 단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미국의 쿠팡이라는 게 뭐예요? 아마존. 이비라는 것도 있죠. 네. 아마존이요. 찾아봤더니 전 세계 누구나 사업자로 등록할 수가 있어요. 여권 번호와 외환 통장만 있으면 사업자로 등록합니다. 거기에서 지금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많이 팔려서 화제가 된 게 호미야, 호미. 신문 기사 난 적 있어요. 들었어. 뉴스에 봤어요. 네. 이분은 영주의 어떤 대장간의 사장님인데 이분의 지인이, 여러분, 영주 대장간 사장님한테 사장님, 이런 아마존이라는 게 있는데 한번 등록해가지고 한번 팔아보세요. 이분의 지인이 그 아마존에 등록해서 누구나 외국에 물건을 팔 수 있다는 걸 안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이분은 뭔지도 모르고 이분의 코칭하에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8천인가 팔았는데 아마존에는 2만 5천 원인가에 올렸어요. 그 해에 아마존 원예 탑 10 안에 들고 막 이랬습니다. 지금도 잘 팔려요.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인다는 거예요. 알아야 뭘 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리고 그 다음 잘 팔리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만두 그 떡지는 찜기 있죠. 구멍 빵빵 뚫린 스테인리스 찜기. 그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이 이걸 사가지고 뭘 쪄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이거 사진 막 찾아보면 다 그게 모닥불 피워놨어. 캠핑 장비가 엄청 비싸잖아. 불 피우려면 구멍이 빵빵 뚫려 있으면 바람 잘 통하죠. 그 다음에 받침대 있죠. 괜찮다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 몸값이 올라간 거다. 나한테 고마워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막 아마존 등록하고 싶어 죽겠죠. 지금 나가고 싶습니다. 바로 나가서 지금. 근데 저는 그때까지 제가 제 책이 3권이 출간돼 있었는데 단 한 권도 해외에 출품된 적이 없어요. 왜? 그 세상 자체에 도전을 안 했어요. 있는지도 몰랐고. 그래서 4번째 책 쓸 때는 출판사 대표님한테 저는 이제 베스트셀러 해봤으니까 저는 해외로 수출하고 싶다. 단 한 나라만 내 책을 승인하더라도 나는 그 과정 속에서 내 안에 어떤 언어가 확장돼서 내 세계도 확장될 거다. 난 요걸 가지고 싶었던 거예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4개국에 수출됐습니다. 대만, 러시아, 베트남, 일본에 수출됐어요. 방법을 찾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세계가 있다는 걸 몰라서 그래. 그리고 이번에 출간한 책 제일 첫 문장으로 제가 인용한 문장이 세계는 얼마나 좁으며 네모난 책은 얼마나 넓은가 이래요.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 원리를 알게 돼서 가보지 않아도 알게 되니까 세계가 좁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장남으로 태어난 어떤 분이 있었어요. 농고를 다니고 계셨는데 서울대 농대를 거의 우수한 성적으로 장학생으로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독서를 평소에 워낙 많이 하신 분이라 자기가 서울대 농대를 갔을 때의 그 미래가 예측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부산 수산대를 갑니다. 완전 농고 나왔는데 수산대를 가요. 부모님들도 그 당시에 가만히 안 있었을 거고. 부모님이 서울대를 안 간다 했을 때 진짜, 근데 그거를 설득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원양어선에 장학생만 태워서 먼 나라까지 견학해주는 그 장학생 프로그램에 채택 뽑혀주셔가지고 처음 멀리 가는 배 탔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얼마나 멀미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멀미 중에도 유일하게 계속 책 읽었던 분이 이분이래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나라에서 어떤 기술을 보고 이게 우리나라를 살릴 수 있는 산업이다 해서 차린 회사가 동참치. 오! 김재철 회장님 얘기입니다. 멀리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본인 눈에 보인 거잖아요. 와, 신기하다. 그분이 택했던 길이네요. 충격적이게 모두가 반대했지만 혼자 갔던 길. 본인은 봤던 거죠. 그리고 왜 저는 이 동이라는 이름에서 너무 제가 감동을 받은 게, 여러분 저는 어릴 때 그냥 동참치 했잖아요. 우리가 동팬비 뭔지도 몰랐어. 근데 내가 이 책을 읽고 이분의 철학을 공부하다가 보니까 동원이 뭐냐면 동쪽으로 멀리 가자 이 얘기. 그러니까 저는 동원이라고 이름 지신 것도 우리 후손들의 후배들에게 남원, 북원, 북서쪽, 뭐 남동쪽 좀 제발 스스로 혼자 멀리 갈 수 있는 그런 힘, 의지, 식견을 가지세요라고 저는 그 사명에서도 분명히 본인의 철학을. 그래서 이 김재철 회장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런 성공한 인생을 살려면 최소한 600권의 책은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300권을 문학, 200권을 역사, 100권을 철학 이렇게 예시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독서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 종류의 책을 준비를 합니다. 문학, 과학, 철학. 문학과 철학? 짧게 꾸준히 하는 게 훨씬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문학, 과학, 철학을 10족씩 읽으세요. 하루에. 한 40분이면 다 읽어요. 이거를 1년에 100번만 합니다. 그러면 왜 세 권을 동시에 읽어요? 세 권 동시에 읽으면 헷갈리잖아요. 헷갈리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나도 몰랐던 언어들이 뇌를 전혀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쪽까지 막 혼란스럽게 해야 돼요. 왜냐면 기억한다는 거는 뭐예요? 내가 이 많은 책 중에 요 문장을 기억하겠다. 누가 만든 거야? 내가 어떤 기준으로 잡은 거죠. 그리고 왜 문학, 과학, 철학이냐면 좋은 경험을 쌓으면 미래가 예측하는 데에 유리해요. 문학은 여러분,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를 읽으면 그 산티아고 할아버지 노인 얘기예요. 그런데도 그 청새치 지키려고 상어랑 싸우면서 한 손으로는 막 상어랑 싸우면서 그런 장면을 읽으면 남녀노소 누구나 갑자기 할아버지의 마음이 됩니다. 우리 문학은 감정이입이 된다 그러죠. 할아버지 제발 차라리 청새치를 놔줘. 아니면 이러다가 할아버지 죽어. 막 몸에 힘이 욱욱 들어갑니다. 이게 좋은 경험이더라고요. 문학 안에 여러분 우주의 원리, 자연의 원리, 인간의 원리, 사랑의 원리 다 들어있어서, 그러니까 성공한 기업가들 중에 책 읽으신 분들이 김재철 회장님도 600권 중에 300권은 문학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루 읽고 이틀은 산책해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읽은 거를 특히 자연 속에서 숙성을 할 때 마법이 일어나요. 그래서 책 중에 최고의 책은 산책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라든가 일론 머스크라든가 스티브 잡스라든가 다 나는 이런 위대한 창의적인 어떤 창업 아이템, 뭐 돈이 되는 아이템 이런 게 산책 중에 떠올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들은 늘 하는 거고 본인들이 하니까 남들도 다 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생략한 말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 전에 책을 읽었고야. 그러니까 내가 책 읽고 깨달은 게, 똑같은 등산하고 달리기하고 자전거 동호회 나가더라도 나는 30쪽 읽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는 계속 자전거 타면서도 내 뇌는 계속 성장해요. 저는 그 집이 이태원 쪽인데 남산도서관에 제일 가까워요. 저는 1년에 딱 100번 이상, 그래봐야 102번, 103번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100번 출근하기 전에 어떻게든 가면 30분, 40분밖에 안 있습니다. 근데도 가서 제가 그 자리표를 항상 뽑아야 되거든요. 이거 버리지 않고 제가 집에 와서 항상 모아둡니다. 그래서 저는 매년 100장 모으자. 그러니까 이게 10년 지나니까 나는 다른 거 다 빼고 이거 100장만 모으면 저는 제 가게가 매출 10억을 계속 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가서 뭘 하시냐면, 오늘 가서 한번 여러분들 뭔가 공통된 우리의 주제 있죠. 예를 들면 서울의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 커피 시장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과연 이 질문을 딱 봤을 때 뭐가 떠오르는가 일단 한번 적어놔봐.
그래서 이 독서법을 하시다가 2개월에 한 번 정도는 조용한 방에 홀로 앉아서 똑같은 질문을 또 봐봐. 그랬을 때 여러분의 뇌가 어떤 게 떠오르는가. 여러분, 그래서 내 뇌가 뭔가 미래를 관측하고, 저도요 예전에 10개 중에 10개가 다 틀렸었어요.